안녕하세요, 양훈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부동산계의 최강석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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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변호사님께서 재소전화에 대해서 네. 무엇이고 기능과 효과, 그 꿀팁까지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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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소전화에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뭔가요? 네. 저희 사무실에서 재소전화를 참 많이 하고 되게 기능도 유용한 편인데 이게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혹시 양은 씨는 재소전화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어요, 그 전에? 그렇죠. 좀 들어봤죠. 그랬구나. 그거는 그냥 임대인이 네. 임차인을 좀 빨리 내보낼 수 있는 네. 계약서? 네. 그거 아니겠습니까? 재판? 재판이요. 네, 계약서라기보단 재판이에요. 재판. 재판. 맞아. 문서가 그게 판결문이랑 비슷한 거죠? 그렇죠. 임대차 계약을 기본으로 해서 재판을 간단하게 받는 거예요, 일종의. 네, 그러면서 이제 판결 효과를 얻는 건데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까. 왜냐하면 굉장히 건물 임대 관리 이런 부분에 굉장히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시간 한번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네네네. 지금 홈페이지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제 변호사 사무실 업무에서. 그렇죠. 그래서 재소전화회를 좀 소개시키고 있는데 재소전화회란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법관의 면전에서 분쟁 해결을 합의하는 것으로 일단 합의가 성립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결국은 이게 간단한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가장 많이 이제 우리가 활용되는 분야가 임대차,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요. 임대인이 필요해서 뭐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임대차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히려 그거 재소전화회라는 게 뭐 임대차 할 때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임대차와 바로 결부시키기도 하는데 네, 저도 그런 줄 알겠어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일종의 이제 약간 당사자 간에 분쟁이 본격화하기 전에 좀 분쟁을 미리 사전에 합의함으로써 판결의 효력을 받아두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꼭 임대가 아니라 다른 것도 재소전화회가 들어가나요? 그렇죠. 거기 대표적인 게 제가 영원 씨한테 만약에 돈 1억을 빌려줬다라고 하고 그 1억을 만약에 안 갚게 되면은 제가 기본적으로는 소송을 해서 그렇죠. 강제 집행을 하려 그러면 영원 씨한테 소송을 해가지고 판결을 얻어서 그 다음에 재산에 강제 집행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가야 됩니다. 그러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판결 절차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시간도 걸리고 또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런 번거로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가압류에서 하는 거잖아요, 소송. 가압류는 이제 보전 조치고. 네. 그런데 만약에 재판을 안 거치고 만약에 판결의 효력을 얻어두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돈 빌려줬는데 만약에 돈 안 갚으면 바로 내가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판결 안 하고. 공증. 그렇죠.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방법이 공증이거든요. 근데 공증은 제가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만 공증인법에 따라서 이제 그런 금전채권의 경우에는 공증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공증을 하게 되면은 판결과 비슷한 집행력을 가지도록 그런 효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 관계에서는 공증이 많이 쓰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공증을 안 하고 재소전화회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진짜요? 그렇죠. 네. 그래서 돈 나중에 때 되면 갚는다라고 하는 취지로 판사 앞에 가서 두 사람이 재소전화회를 하게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판결의 효력이 딱 생기는 거죠. 이제 재소전화회의 효력과 공증의 효력은 조금 다른 면이 있긴 한데 왜냐면 이제 우리가 법리적으로 재소전화회는 기판력이라는 게 생기고 공증에는 또 기판력은 없어요. 집행력만 있지. 그래서 조금 차이 있긴 한데 어쨌든 남의 재산을 채무자 재산을 판결 없이 강제 집행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뭐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금전에는 공증을 많이 하는 거고 이런 임대라고 해야 되나? 빌려주는 명도. 그런 거는 재소전화회를 하는 건가요, 많이? 명도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공증은 금전채권에 대해서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외가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예외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금전 채권에 한해서만 공증이 가능하고 그 외의 부분은 공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나중에 때 되면 명도시키는 기간 다 되고 또 차임이 연체되고 이런 사람들 임차인을 명도시키는 그 방법은 재소선 화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제도상으로 유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쪽으로 많이 쏠리는 거죠. 만약에 이제 그런 그 명도하는데도 공증이 가능했더라 그러면 아마 좀 더 손쉬운 공증을 택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겠죠. 그렇죠. 네. 공증, 사무실에서 공증되는 거고. 그렇죠. 재소선 화해는 법원에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고. 또 시간도 좀 걸리고. 공증은 우리가 해보셨어요? 아니요. 안 해보셨어요? 공증은 이제 기본적으로 채권 채무자가 둘이 공증인 앞에 이제 가서 이거 공증 쓸랍니다. 라고 해서 돈 주고 그냥 약간 합의서 쓰듯이 간단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소선 화해는 기본적으로 이게 아까 재판 절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판사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 그래요? 예, 재판 절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서를 써내고 채권자가 이제 저 사람 명도시켜 주세요. 때 되면 신청서를 써내고 그 다음에 피신청인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만 판사 앞에 가서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걸립니다. 날짜도 잡아야 되고. 날짜도 잡아야 되고. 변론기일처럼. 네, 내가 두 사람이 손잡고 가서 판사가 항상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공증인처럼. 그러다 보니까 신청서 써내면 판사가 이제 재판받으러 와. 재판받으러 오세요라고 이렇게 소환하는 게 한 2, 3개월 뒤, 3, 4개월 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그때 가서 이제 이렇게 두 사람이 합의할 거죠? 라고 해야만 이제 성립이 되는 그런 절차예요. 그럼 변호사님 직접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직원? 네, 변호사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요? 재판입니다, 재판. 아이고, 그렇구나. 저는 그냥 법원에 제출만 하면 되는 거 단 줄 알았어요. 사인해갖고 인감 찍어가지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특징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지금 거의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효과라고 해서 이게 재소선 화해가 성립되면은 판결에 비슷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화해 내용에 적법하지 못한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더라도 준재심 사유에 해당되는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화해 성립을 무효화시킬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효력, 이게 이제 법리적으로는 기판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아주 파워풀한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재소선 화해를 이용하면은 어쨌든 지금 제도상으로는 그 임차인 명도 시킬 때, 그 효과적으로, 만약에 기간 끝나고, 또 차임 연체되고,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판결이라고 하는 긴 절차 필요 없이 미리 해놓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청서 내고 몇 개월 지나서 완성이 되긴 합니다만, 이제 그런, 이제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또 차임 연체되고 하는 상황은 그 이후거든요, 보통은. 그죠? 우리가 그렇죠. 임대차 재소선 신청하는 것은 임대차 시작하고 바로 그 서류 내에서 법원에 요청을 하면은 한 3, 4개월 뒤에 딱 성립이 되는 그런 프로세스인데. 그때 만나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요,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재소선 화해 하겠다라고 계약서에 썼어요. 네. 근데 3, 4개월 후에 하는 거잖아요. 네. 안 갈래 이러면 어떻게, 임차인이. 참, 그 질문이 정말 이렇게 예리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제법 많고, 그걸 또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왕왕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 재소선 화해를 성립시켜야 되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로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계약서에다가 아예,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우리가 그 계약하고 나서 재소선 화해를 해야 되는데 임대차 계약을 바탕으로 재소선 화해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임대차 계약이 협조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협조 안 하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차인이 협조 안 하겠죠. 임차인이 난 부담스러워서 안 해. 그렇게 이제 소위 말하면 내 뺀다 그러는데 도망가게 되면은 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합의서를 쓰도록 해요. 복잡할 것 같다. 그 해지해도 또 명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기간이 들어오고 나서 바로 그 세입자가 협조 안 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은 세입자 입장에서 너무 위험 부담이기 때문에 시설 투자를 보통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인테리어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겠네요. 임대차 계약하고 나서 재소선 화해를 해야 되는데
세입자가 안 해준다라고 하면 소송하더라도 한 뭐 1년 정도 안에는 1심이 끝난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그러기에는 임차인으로서도 너무 위험 부담인 거죠. 그렇죠. 몇 개월 장사 못하고 쭉 그렇죠. 가야지. 그러니까 뭐 임차인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지만 약속을 지키는 재순하에 협조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아니, 2년이잖아요. 네. 계약을 하면 만약에 임대차를 했다. 근데 연장이 되잖아요, 계속. 연장할 거 아니에요. 장사 잘 되고 사무실 임대를 잘 되면. 맨 한 10년 있다가도 만약에 그때 뭐 보증금 월세 안 내고 바로 쫓아낼 수 있나요? 그거는 꿀팁이라서 꿀팁으로 준비해 둔 거기 때문에 어, 나중에 오케이,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